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뭐 이미 뭐 다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딱히 뭐 부연 설명을 하기는 뭐 합니다. 네. 굳이 제가 뭐 정확하게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가치는 또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이 주 선생이 생각했을 때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할까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오늘 나왔던 이 11월 10일 규제 완화 뭐가 와닿습니까? 미전님 반갑습니다. 네, 제이플라님 반갑습니다. 와닿는 게 있으신가요, 제니님? 네, 네 사랑주님, 네, 김재현님, 네, 골드방에 보내주신 자료로 봤어요. 네, 주식부장님 반갑습니다. 자, 와닿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크게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나랑 뭔 상관이죠? 그러니까 미지오님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는 나는 투자자다. 내가 투자라는 사람인데 투자자를 위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투자자를 위해서 풀어주는 게 무엇인가? 이거예요. 네? 맞습니까? 네? 투자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풀어줘야지만 그게 진정한 규제 완화라고요. 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등록임대사업자 정상화, 연내 합리적 개편 방안 마련.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황은 20년 이후에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이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었다. 현재는 장기 10년 비아파트만 안일비자를 쓰죠. 안일비자 쓴 아파트, 즉 빌라, 오피스텔에 한해서 신규 등록을 허용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종부세, 양도세, 법인 등 세제 혜택도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었다. 여기서 법인이죠. 법인도 등록임대사업자를 하면은 혜택을 모았습니다. 아마 종부세 합산까지 배제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법인 등 세제 혜택도 지속적 축소.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과거 지원제도 운영 시 효과, 매매 및 임대차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여 연내 합리적 개편 방안 마련, 세제 금융 지원 수준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함께 리트 등 전문 법인 사업자 육성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 조치사항, 등록 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 발표. 자, 여기서 법인의 등록 임대사업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조님? 아마 법인이 지금 그동안 부동산을 사고 단기간에 팔았던 거죠. 왜? 아니, 하루만 있어도 뭐 2천, 3천씩 오르니까 법인이 하루만 있다가 팔아도 양도세는요, 그냥 20%만 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합산돼서 차익이든 손해든 다 합산이 돼가지고 법인세를 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법인은 투기꾼이다. 이게 성립이 하는 거예요. 왜? 개인은요, 보유하면 최소 2년은 보유해야 돼요. 일반과세 받으려면.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요, 답이 없죠. 네. 하루만 보유해도 팔아도 세금이 그냥 20%밖에 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법인은 종부세가 두 채까지는요 3%로 내고요. 공시가 곱하기 3%. 세 채부터는요 6%인가 막 그렇게 내는 거예요. 자, 근데 법인이 살 수가 없으니까 지금 분양시장 무너지고 있죠. 아파트 시장 무너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DSR이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DTI가 누구한테 적용되는 겁니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DTI, DSR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네? 그쵸, 드리님. 개인입니다, 개인. 나는 개인이요. 네, 개인. DTI든 DSR이든 개인한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젤3 규제 때문에 일단은 개인한테 대출을 완화시켜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LTV를 완화시켜줬어요. 네, LTV를요. 근데 DSR 때문에 대출이 안 돼요. 자, 현황 및 개선, 규제 지역 내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무주택 LTV 규제를 50%로 일어나. 네, 자, 현재 뭐 9억 원이면 40%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투기 과열지구든 조정이든 무주택자는 50%로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하면 뭐예요? LTV가 올라간다 해서 DSR 올라가나요? 이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 해봤자 도움 됩니까? 생색내기, 보고서상에 한 포인트 집어넣기 위한 구색 갖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법인 등 세제 혜택도 지속적 축소, 즉 법인한테도
등록 임대사업자 할 기회를 주면서 4년, 8년, 10년 선택을 하라고 아마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종부세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과거 같으면 법인이 종부세 내기 때문에 꺼려 하잖아요. 법인은 단타형이란 거죠. 단타형. 근데 이제는요, 4년 동안 등록 임대사업자 하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해 주겠다 라고 하면은 아마 법인 투자하는 사람들 앞으로 4년 정도 바라보고 장기 투자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등록임대사업자 개편안이 12월달에 나온다. 아마 법인한테도 일부 혜택이 올 수도 있다. 예,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또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등록임대사업자로 유도한다는 것은 또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 장려하는 건 뭐냐? 라고 하지만 정부에서는요, 법인 또 이 시중에 이런 매물들을 법인이 받아줘야지만 결국은 미분양 감소, 건설 경기 회복 이게 가능하다라고 설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사고 팔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법인으로 등록되면 또다시 투자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단순히 법인으로만 매수를 한다. 근데 종부세 두들겨 맞기 때문에 6월 1일 기점으로 종부세를 두들겨 맞기 때문에 법인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정말 정신 나갔죠.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 유도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시중에 전세 매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네, 시중에 전세 매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법인이 투기꾼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정부에서 경착륙 이야기를 하잖아요. 법인으로 경착륙을 좀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법인이 주로 매수하는 건요, 고가의 아파트가 아닙니다. 네, 고가의 아파트보다는 저가의 아파트일 확률이 매우 높죠. 네. 그래서 등록 임대사업자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1에서 3% 요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취득세 중과해서 배제시켜준다, 요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한다, 등록 임대사업자들한테만 취득세 중과를 매기지 않겠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요, 여러분들. 네? 아니, 주택 사모하면서 왜 취득세를 매기지 않냐, 내게 하지 않냐, 부과하지 않냐, 이렇게 난리가 난다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일반 투자자한테도 취득세 중과가 안 풀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안 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자, 법인이란다.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등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에서 자유롭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은 추후에 대중들한테 취득세 중과가 안 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더 늦게 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아마 등록임대사업자가 급증할 거라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등록임대사업자 하는 경우 흔치 않을 거예요. 또는 개인이 주택을 등록하면서 등록임대사업자로 주택을 막 모으는 그것도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있어야지 가능하지. 지금처럼 그냥 내리막길로 갈 경우는요, 주택을 사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숫자는 적을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증가하는 거는 아마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등록임대사업자한테 혜택, 즉 취득세 같은 혜택을 줘도 크게 유인책이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몇 개월이 흘러가면은 이게 실효성이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일반 대중들한테 그냥 취득세 중과 다 풀어주겠다 라고 법안을 올릴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마 반발이 있을 거예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겨우 부동산을 떨어뜨렸는데 왜 취득세 중과를 푸냐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는요, 국가 경제 회복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레고랜드 보세요. 물론 레고랜드 이전에 채권 시장이 무너져가지고 금융권에서 경고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네. 그런데 레고랜드 2,000억인가요? 채무가 2,500억인가? 그거를 2,500만 원만 있으면 막을 수 있었던 거를 지금 정부에서 50조 원 시중에 푼다고 하는 거잖아요.
50조 원을요. 예. 이게 우리 세금 아니에요? 예. 하여튼간에 현 정권도 잘못한 점이 있고 잘한 점도 있지만은 앞으로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예. 갈 길이 멉니다. 너무 삐걱대고요. 삐걱삐걱대고. 예. 그 풍산개가 뭐라 그 난리를 칩니까? 예. 제 대한민국이요. 예. 그 전직 대통령이 키우던 그 개 몇 마리 그것 때문에 지금 골머리 썩힐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이해하셨어요? 예? 지금 경제가 지금 파탄당 일보 직전인데, 예? 그 개가 지금 누가 키우든 그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나중에 하자고, 일단. 예? 어차피 그거는요, 예? 우리 저기 광화문에서 계시는 그 두 분들, 두 파들 서로 싸워가지고, 예? 이기는 좀 말로 듣자고요. 예? 태극기 부대 형님들하고, 예? 저기, 우리 민주당 형님들, 그 두 분들, 예? 광화문 광장에서 서로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두 분들 중에 싸우고 해서 오징어 게임 한 다음에 싸우고 이긴 쪽이 예? 개를 키우자고요. 예. 지금은 개 키우는 거 논할 때가 아닙니다. 네. 북한이 지금 미사일 쏘고 난리 나는데 지금 개 키울 때예요? 예? 안 그래요? 화가 안 납니까, 여러분들? 예? 좌우를 떠나가지고 예? 그 북한에 준 그 개가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예? 사람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먼저다. 예? 사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알아두시고 예? 시장을 좀 제대로 예? 정상적으로 예? 바라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첫 번째 뭡니까? 등록 임대사업자 아마 부활을 할 것 같다. 부활을 한 다음에 예?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방향을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충분히 예측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게 등록 임대사업자들한테만 취득세 중과를 풀어줄 것인가 아니면 더 확대해서 그게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일반인들한테도 그렇게 확대를 시켜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아이고 이용님 감사합니다. 네. SA님께서 화난다. 네. 자 그리고 내려가 봅시다. 네. 자 그 다음에 나왔던 두 번째 규제 지역이 네, 규제 지역이 지금 보시면은 나와있죠. 자, 서울과 경기 네 곳만 규제 지역으로 남아 인천, 세종 등 전 지역 해제. 그래서 어떤 지역이 남아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서울, 과천, 분당, 수정, 하남, 광명만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를 한다. 나머지는 싹 다 푼다는 겁니다. 싹 다 풀어요. 네. 그래서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를 했는데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산, 투 이렇게 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요,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 지구 등, 네, 경기도 22곳,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규제 해제가 과연 중요할까요? 규제가 유지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이 집값이 튈까봐 이 불안감 때문에 규제를 묶어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요, 내리막길로 하락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아니면 또는 뛰어가고 있다면 제동을 걸어줘야겠죠. 네. 너무 급격한 하락은요 그거는 안 될 일이에요. 자 규제가 해제가 되잖아요. 조정지역이 해제가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대출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규제에서 해제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대표적인 예 나라시님 규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은 뭐가 달라져요? 대표적으로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실거주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없어지지 않았나요? 네? 아, 그 2년 거주해야지 비과세 받는 거? 네. 근데 중간에 풀려버려도 계약할 때 규제 지역이었으면요. 그건 그대로 따라가요. 네. 그쵸? 이용님께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매도에 여유가 생긴다. 이 말이 뭐다? 자, 동탄을 예로 들게요. 동탄. 취득세 중과가 3주택부터 걸린다고요. 맞습니까? 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내가 한 채가 있는데 내가 이사 가고 싶어요. 한 채를 더 사면요 2년 안에 팔아야지 취득세 중과를 안 두들겨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나는 갈아타고 싶은데 솔직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정이 너무 많아. 애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못 팔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랑 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내 물건하고 사랑에 빠지면 되는데 그분은 자기가 신혼 때 인테리어 지가 직접 했다고 예? 사랑에 빠져가지고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주변에 은근히 많아요. 이게 뭐다? 하락하니까 보상심리인 거예요 이게. 예? 가격이 빠지니까 보상심리에 빠진 겁니다. 예?
아무튼 간에 이러면 어쨌든 간에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에서 자유롭다고, 취득세 중과로 걸린다고요. 그러면 주택 하나, 주택 둘,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해서 이사 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갭 금액만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집을 조금씩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나라시님께서 동탄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동탄1에서 동탄2로 넘어가고 싶어요. 동탄2 지금 너무 많이 빠졌고 부부가 삼성전자 맞벌이라 가지고 현금이 좀 있습니다. 동탄1 또 내가 한 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동탄1이 너무너무 낙후가 됐잖아요. 노후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파트만. 물론 거리 인프라는 최고죠. 네. 그래서 동투를 떨어졌을 때 사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나중에 추후에 전세금 돌려줄 만큼 금전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동탄1이 올랐을 때 그걸 처분하고 전세금 돌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점차 집값이 서서히 빠지면서 바닥을 다지게 됩니다. 네. 그게 경착륙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착륙. 그래서 나라시님 잘 들어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탄1에서 동탄2로 갈아타려고 했으나 실행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그 중에 몇 퍼센트, 소수 정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아타기 정도가 좀 용이할 수 있겠다. 네, 용이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내창준님 또 동탄이에요? 네, 동투? 네.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동탄1이 아파트 신축 빼고, 신축이란 점 빼고, 동탄1이 거주하기 괜찮습니까? 아니면 동탄2가 거주하기 괜찮습니까? 실제 거주함으로써. 거주의 가치는 어디가 더 높아요? 동탄1이에요? 동탄2예요? 동탄1은 지어진 지가 한 13년 되지 않았어요? 예? 쭈님은 어디가 더 나아요? 동투가 깨끗하고 좋아요. 동1은 좀 오래돼가지고 싫다 이거예요? 근데 상가나 뭐 그런 음식점 같은 경우는 동1도 많던데요? 자, 나라시님은 동1에 사세요? 네? 거주의 가치도 동투가 더 나아요, 확실히? 네? 뭐 제가 두 개의 지역을 모두 다 가봤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1에 뭔가 좀 더 많더라고요. 네, 음식점도 많고 뭔가 아파트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는 여기서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프라도 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동2는 워낙 아파트가 다 새 아파트니까 뭐 당연히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게 지역이 오래될수록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입주 시기를 보시면은 2010년, 2007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5년, 맥시멈 15년, 네, 또는 뭐 12년 도시가 생겨난 지 이 정도 오래되었다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뭐 홈플러스도 있고 뭐 엄청 많더라고요. 쇼핑센터도 있고. 동투도 물론 뭐 있겠죠.